교사용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자료. 괜찮니? 톡톡톡. 2차 시 알아보기. 1차 시에서는 학생 자살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위험해 보이는 학생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그 학생이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 학생이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에 대해 질문하기. 자살 위험 징후를 알아차렸을 때 교사가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학생의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살 위험 징후가 발견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면 학생의 자살 생각과 실행 계획에 대한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혹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니라고 학생에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자살이나 죽음 등의 단어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학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이 이분에게는 나의 힘든 점을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자살 위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살 생각, 자살 동기, 자살 계획, 자살 시도 경험 순으로 질문하여 판단합니다. 그럼 자살 생각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학생에게서 관찰된 염려스러운 부분을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때 학생이 죽고 싶다고 대답한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무엇보다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자살 생각을 확인했다면 자살 동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자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은 자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이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살을 위해 도구를 준비하거나 장소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학생에게 자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 확인하는 것은 아이의 자살 가능성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적기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자살 시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즉각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자살 시도 경험을 확인합니다. 이전 자살 시도 경험의 유무는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미한 자살 시도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의 자살 시도까지 이전에 자살 시도력이 있었다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때 선택했던 자살 방법의 치명도가 높을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명적인 방법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자살 시도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과 상담 후 학교 내 담당 교사에게 의뢰하거나 추후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이트키퍼 팁. 다음은 자살 위험에 처한 학생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와 학생과의 상담 내용 기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자살에 대해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에게 과거 학생이나 가까운 지인의 자살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사 스스로 자살에 대한 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에 대한 가치 판단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직접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앞서 언급한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은 학생과 대화하기 전에 학교 내 상담 전문가나 경험 많은 동료 선배 교사에게 학생과의 대화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과의 상담 내용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학생을 돕기 위해 어떤 지원을 연결했는지, 연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처리 상황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살 징후가 관찰된 학생을 상담하는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학생이 자살 사고가 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와 자살 사고가 없다고 표현하는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각 학생에 대해 선생님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생명아, 요즘 수업 시간에 전과 다르게 멍하니 있거나 종일 엎드려 있던데 무슨 힘든 일 있니? 그냥 조금 그래요. 그래, 말로 표현하기 힘든가 보구나.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네 모습을 보고 너가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 그냥 요즘 멍하고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기도 했구나. 그래, 가끔 혼자 생각하면 잘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면 조금의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눠본 다른 친구들은 성적 문제, 가족 문제, 아니면 친구 문제로 고민하거나 인생 문제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요즘 생명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어. 혹시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있니? 혼자 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선생님한테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 생활도 힘들고 성적도 자꾸 떨어지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실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네.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자살 방법에 대해 검색해 본 적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 버리면 다 끝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이전에도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 아니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생명아, 요즘 수업 시간에 전과 다르게 멍하니 있거나 종일 엎드려 있던데 무슨 힘든 일 있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선생님은 요즘 평소와 다른 네 모습을 보고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어. 아니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예전에 학기 초에 이야기를 나눠본 다른 친구들은 성적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로 고민하거나
인생 문제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 혹시 요즘 고민되는 게 있니? 별로요. 그래.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요즘 생명이한테 보이는 모습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거든. 요즘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 선생님은 요즘 생명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 보여서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어. 아니에요. 그냥 잠이 와서 그런 거예요. 힘든 일 없어요. 그래. 선생님이 생명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생명이 모습이 평소랑 달라서 물어본 거야. 앞으로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각기 다른 반응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선생님의 질문에 자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반대로 경계하거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자살 생각에 대한 질문에 망설이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면 자살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강하게 부정하는 건 역시 자살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은 학생이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이는지 음성이나 눈빛의 변화 등을 세심히 살펴서 학생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의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 경험을 듣고 과도하게 놀란 반응을 보인다면 학생은 선생님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먼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시고 선생님의 말투나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사고가 있는 학생과 이야기할 때 학생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선생님은 대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대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표현을 통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라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와 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화 이후에도 학생의 상황을 배려하는 태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점을 먼저 인지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학생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돕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대화법. 앞서 살펴본 자살에 대해 질문하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대화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학생과 상담할 때 혹 내가 실수하여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돼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상처나 실망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말과 태도입니다. 이 부분들을 유의하시고 상담을 한다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학생의 자살 생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말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판단을 내려주는 것. 자살에 대한 도덕적 관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생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 또한 학생 자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사례와 함께 도움이 되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설마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니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죽을 용기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하지 않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들어주고 싶구나.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죽음 이유를 생각해봐. 후회할 거야. 자살은 어리석은 선택이야.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같이 찾아보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 잠시 동안만 그 결정을 미루고 같이 얘기라도 해보자. 단정적인 태도보다는 따뜻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장하지. 견뎌야 돼. 누구나 그 정도 고통은 다 겪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할 수 있지? 내가 너의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안 나도 옆에서 힘껏 도울게. 자살 충동까지 들게 하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 자체에 공감하는 것이 자살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나만 알고 있을게.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꼭 연락을 해야 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고 약속할 수 없을 것 같아. 혹시 내 이야기를 부모님께 알리게 되었을 때 걱정되는 것이 있니?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보호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자살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자살 의도를 확인한 후 학생이 가진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 요인이 많고 보호 요인이 부족하다면 자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가진 위험 요인을 줄여주고 보호 요인을 함께 찾아내어 강조하고 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위험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이란 말 그대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적 특성 중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합니다. 주요 자살 위험 요인으로는 우울,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 가정 문제,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교 부적응, 대중매체의 자살 관련 보도 등이 있습니다. 보호 요인은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을 말합니다. 즉, 보호 요인은 자살 행동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보호 요인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 자아 존중감, 가족 간 정서적 친밀 및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이 있습니다.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은 각각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요인에서 위험 요인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낮은 자존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와 낮은 성취, 과거 자살 시도 경험 등이 있으며 보호 요인에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는 가족 결손 또는 상실, 가정 불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지지 부족 등이 있으며 보호 요인에는 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지지,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 결속력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요인 중 위험 요인은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소외, 친구 문제, 성적 부담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보호 요인에는 교사의 지지, 또래 집단의 원만한 교우 관계, 만족한 학업 성취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에서의 위험 요인은 치명적 수단의 접근 용이성, 매스컴을 통한 왜곡된 자살 이미지나 정보,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 등이 있으며 보호 요인에는 정신건강 교육과 서비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지지, 전문가 활용의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학생의 자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서는 그 학생이 가진 자살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의 목적이 학생의 자살 생각을 없애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기는 현재 학생의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자살 계획이 있다면 잠시 미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살 생각이 있는 학생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불안해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생은 그 불안을 눈치채고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잡을지 잡지 않을지는 학생의 선택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알아차리기, 자살 위험에 대해 알아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자살 위험 상황에 따른 교사의 대응 방법인 알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